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헬가업승계 정선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가족법인, 상법상 용어는 특정법인이라고 하는데, 가족법인을 활용한 부의 이전 전략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이서진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연구원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헬가업승계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서진입니다. 개인 자산관리 한 10년 정도 경력 후에 법인 컨설팅만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한 16년 정도 꾸준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부터 가업 승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절세해드린 금액이 한 800억에서 맥수를 따지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이제 수석연구원님이 이런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절감해드린 세금이 네.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네. 네. 그 부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또 제가 생각하는 것에 약간의 간극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인세 절세와 실질적으로는 대표님의, 그다음에 오너 대표님의 증여 상속세 를 절세해 드리는 거를 가장 모토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익금 환원 또는 가업 승계 작업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법인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법인의 어떤 경영이나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리 연구원님은 개인 고액 자산가들 자산 관리부터 또 어떻게 보면 오너의 자산 관리 쪽에 네. 많이 좀 포지션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대표님들이 이제 가족법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가 이제 자산 이전의 이슈가 있으니까 네. 이제 자녀로 법인을 해서 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 가업을 승계를 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일단 대표님들께서 실은 가업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법인을 성립하셔서 한 10년 또는 길게는 한 20년, 30년 정도 운영하신 법인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실은 이제 그 간에 아이들의 이제 교육 같은 건 다 마쳤고 이익 잉여금들은 많이 쌓여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 자산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업을 또 꾸준히 이 브랜드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 승계 내지는 상속 공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에서 실은 열심히 이 노고로 이루어 놓으신 가업을 물려주는 과정 중에 큰 틀의 두 가지는요. 가업 상속 공제, 그리고 그거를 모토로 한 그 이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업 승계의 증여 특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 과세로 해서 실은 증여 또는 상속이 가게 되면 30억 이상이 무조건 세금이 50%거든요. 대표님들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50%이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법인의 주식 가치를 몇십 년 동안 쌓여져 있는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하다 보면 100억, 200억, 1000억까지 나오는 회사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상속세는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혜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요건이 맞다면 그다음에 상속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받는 사람의 요건이 맞고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간이라든지 사후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충족을 하면 실질적으로 600억까지도 세금을 많이 공제해주고 절세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속공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속공제를 받기 이전에 실은 증여 특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증여를 하면서 특례, 그러니까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걸로 해서 인정을 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요건이 넘기시는 수증자, 그 다음에 증여자와 받는 수증자의 요건과 법인의 매출액 5천억 미만,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 요건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주식의 보유기간,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시는 법인들은 가업 상속을 염두에 둔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활용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요건이 필요하다. 네네. 일단 그 주시는 분 증여자죠. 60세 이상 10년 이상. 받는 분 수중자는 18세 이상 거주자. 거주자. 네. 2명 이상의 자녀도 요새는 복수로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한결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아까 최고 600억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600억까지도 저율로 과세를 특례를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상속공제는 상속이 발생해야 되는 거고 생존에는 네, 이제 증여. 증여 특례 네, 저율로. 네. 그러면 이게 혜택이 그 세금이 한 어느 정도 증여 특례는 어느 정도까지 내나요? 일단은 10억까지는요 세금이 없습니다. 아, 10억까지. 예, 10억 정도, 10억의 주식 아예 가치가 없는 넘어갈 거고? 때는요 아. 공제해 줍니다. 10억까지는 예, 공제. 그리고 10%의 세금만 내는 구간이 120억까지입니다. 120억까지 네, 10%만. 120억입니다. 이게 불과 2년 전까지는 60억까지였고요. 그 전에 제가 가업승계를 진행을 했던 예전에는요, 30억까지였었거든요. 이게 지금 법이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네. 30억에서 60억에서 120억까지 저율 과세죠. 10% 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도 또 120억 넘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120억에서 600억까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20% 세율입니다. 20%.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혜택이 워낙에 좋다 보니 모든 법인에서 해당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기업 규모가 그다음에 업력이 10년에서 20년까지는 300억까지,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까지는 400억까지, 30년 이상 경영하신 경우는 600억까지. 이렇게 업력이 오래된 법인일수록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사셔야 돼. 그래서 가장 요 수치를 보면은요, 가장 절세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법인들이 150억, 뭐 200억 요 정도 선에 있는 법인들이 가장 절세 혜택이 많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연구원님 아까 상속공제는 그냥 600억이잖아요. 600억까지는 네네. 세금 아예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뭐 그때 기다렸다가 600억을 한꺼번에 받지 굳이 10% 20%가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금이 없지는 않잖아요. 없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몇 가지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 원래 이제 우리 법인들 같은 경우는 업력이 지속될수록 주식 가치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들 이제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겠죠. 네, 다들 올라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의 그 타이밍은 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대비할 수 있을 때 내가 현재의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좀 건강하실 때 미리 또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주식 가치를 좀 많이 낮추고 난 다음에 증여 특례를 먼저 좀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규정이 실은 5년이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의 사후관리 규정을 맞추고 난 다음에는요. 상속공제를 할지 안 할지 또 향후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여특례를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법은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것도 맞기는 한데 완화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예전에 10년의 사후기간이었다가 7년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후기간도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업종도 대분류까지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것까지도 지금 오케이가 된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못하시는 이유는요. 자제분들께서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요즘에 좀 많으신 것 같고요. 네, 회사를 준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마이웨이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업 현장 자체가 옛날에는 그래도 잘 벌었던 법인이지만 실은 향후에 이게 어떻게 갈지 이거를 내 아들 때까지 뭐 가는 게 나을 것인가 안 그러면 정말 팔거나 양도하냐, 청산하냐,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고민이 많다 보니 실은 경영적인 마인드도 좀 차이가 있고요.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은 쉽게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하려니 세금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용 유지라든가 아니면 그 평균 임금을 90%또 맞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가 보니 실질적으로 회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섣부르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좀 더 보시는 성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사업을 한다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자녀들한테 또 그 힘든 일을 음. 넘겨주는 것도 좀 음. 고민을 하시면서 증여특례를 좀 추이를 보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드려요. 증여특례는 솔직히 겁내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음. 이걸 공제를 받았다가 이 사업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 증여특례를 받고 난 그 사후 관리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실은 우리가 상속은요 100세 시대입니다. 대표님이 상속이 발생할 때쯤에는요 우리 자녀분도 굉장히 고령이실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요새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산다는 게 좀 네, 송구스럽지만. 그러니까 상속공제에 대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뭐 경영 마인드, 산업 환경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실은 언제 100세에 발생할지 120세에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120세.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노노상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그래서 1차 상속은 준비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근데 준비가 또 가능할까? 여러 가지 좀 의구심들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비가 안 되는 경우들도 실은 왕왕 먼저 아랫세대가 먼저 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상속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이내, 몇 년 이내에 사후관리 중에 혹여라도 유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사후관리를 못 지키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실은 요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좀 큰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섣불리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증여특례에는 그래도 5년 정도는 건강하시고 자녀분들이 실제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공동으로 해서 대표이사직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을 휴폐업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몇 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다면은요, 주식 가치가 낮은 이 시점에 실은 증여특례를 활용을 해서 미리 신고를, 그 가액을 픽싱을 하는 거, 요것도 상당히 향후에는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5년 이상 유지가 가능하다면 네네. 받아놓는 게, 그냥 실제 나중에 가업을 5년 후에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일반 증여보다는 훨씬. 훨씬 더 낮은 저율일 수 오히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혜택은 알겠다. 근데 또 잘못해서 뭐 과세되고 이런 케이스도 제가 봤거든요. 많아요. 네, 뭐 네.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가업승계 특례를 하시려고 결정을 하셨던 법인들은요,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비율과, 그리고 업무 무관자산이라고 하는 금융자산들도 있거든요. 업무 무관 자산이요. 예,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그러니까 평균 3년 동안 우리가 업무랑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과다한 현금 보유도 무관으로 봅니다. 사업 무관으로 보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뭐 해외 현지에 있는 법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 무관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얘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이 사업 무관 자산에 대한 비율을 먼저 꼭 살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를 반드시 좀 검토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수증자의 요건과 그다음에 이제 내려주시는 분, 요 분의 요건도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이렇게 문구상으로 있는 것과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내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여러 기간들을 좀 면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해당이 되는 첫 번째 요건은 해당이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금이에요, 실은. 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랑 같이 면밀하게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례를 받았는데 향후에 이게 부인등에서
실제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담 도중에 유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네. 해서 네. 요새는 너무 오래 살거나 아니면 또 갑자기 네, 돌아가시는 네. 케이스들이 있어서 네. 일단 이제 기업인들은 이제 그걸 내가 아직 뭐 60세밖에 안 됐는데라고 하더라도 미리 다 체크를 준비하셔야 될 해놔야 필요성이 것 같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실은 자식이 물려받을 생각이 있느냐, 이 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저희가 요 근래 많이 말씀드리는 가족법인 또는 업을 반드시 이 브랜드를 물려줄 것이 아니라 그냥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을 요 근래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증여특례는 일단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10억은 없고 120억까지 10%니까 130억까지도 10%면 넘겨준다. 네. 세상에 130억이면 거의 12요. 70억 정도가 원래는 세금일 그렇죠. 텐데 10%로 넘겨줄 수 있다. 네. 근데 그러면 웬만한 이제 기업인들은 당연히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싶으실 텐데 이게 기업이라고 다 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해져서 가업승계 특례 또는 이제 상속공제에서 해당하는 그런 업종이 있거든요. 업종에 그 해당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전문직종들은 아예 승계라는 거에 해당이 특례에 그냥 그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그 임대업도 실은 가업승계에 특례 적용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일단 일반과세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엔 가액이 워낙 큰데 그 부분을 가업승계 또는 상속공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업종으로는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또는 좀 시간을 들여셔서 해결을 좀 해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정도는 이제 안 된다는 거를 아시는 분이 많은데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것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업종 코드가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상속공제에 가능한 업종 코드는요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하고 혹시 네. 이제 우리 업종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다른 지금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찾으셔야죠. 네. 다른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뭐 가장 쉽게는 가업 승계를 아예 특례를 못 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자녀분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의 그냥 이전을 목표로 두는 겁니다. 네, 이건 가업 승계가 아니라 그냥 자산 이전에 네, 포커스를 자산 해야 되나요? 이전을 하기 위한 목표로 해서 저희가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오래된 업력을 가진 법인들은요, 법인이 한 개, 두 개 더 있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인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기존의 법인들도 실은 뭐 주주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은 법인을 하나 주주 구성을 잘 구성해서 신설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아까 이제 자녀가 실제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자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설립을 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경우가 네. 훨씬 더 많죠. 그런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주식만 갖고 있는 회사.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연령대가 실은 승계 특례를 받는 첫 번째 요건이 실은 나이거든요. 60세 이상. 만 60세. 예,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18세 이상 거주자. 근데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님들도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서 실은 부의 이전, 자산의 이전을 먼저 한번 실행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후에 가업승계 특례를 받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활용을 하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족법인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들 관심을 갖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절세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지금 돈이 많이 쌓여져 있는 승계를 원하는 법인이 있어요. 아버님 법인이라고 편의상 일단은 그냥
아버지 회사. 네, 아버지 법인입니다. 네네. 개인 사업자도 뭐 회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개인 사업자는 주식으로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뭐 승계나 상속 공제 이런 부분들은 아예 해당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보면은요, 그 주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 이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에 배당을 실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법인에게 대여,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자산을 다시 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몇 년 정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반적으로 배당을 받았을 때는 세금이 실은 뭐 종합소득 과세로 가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그리고 또 균등으로밖에 배당을 못 하거든요. 요 근래에는요. 그런데 그 부분을 차등으로 배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에는 차등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솔직히 저희가 결합을 시켜서 실제로 세금을 50% 낼 거를 10%대 미만으로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네, 차등 배당은 이게 이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네네. 법인은 그렇지 않은가요? 법인도 일단은 만약에 무상으로 주는 것, 그다음에 초과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증여는 네. 증여인데 실제로 이제 개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초과로 해서 배당을 주는 것만큼 본인 거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내고 증여 지분에 대한 증여세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법인에 배당을 하는 거는요, 각 주주별 1억이 넘지 않으면, 초과 배당을 받는 부분이 1억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법으로 근거가 있겠네요. 네, 법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확실하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증법 제45조의 5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그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증령 제34조에서 그거를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뭐 증여가 아닌 건 아니지만 네네. 금액이 있어서 네. 그 금액 미만일 때는 이제 과세 대상은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좀 계산은 잘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잘 안 해보시던 그 대표님이나 그 기장세무사님들은 실은 이거를 좀 무서워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이렇게 상법에서 상증법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걸 실행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주주별 1억 원 미만이어야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인을 만들 때 주주의 보유율, 그러니까 주식 보유율이라고 하죠. 그 보유율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할 때 또는 기존 법인을 활용을 하더라도 주식 지분율을 좀 나누어서 균등하게 보유를 시키는 것이 차등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일정 금액만 이제 유지를 하면 증여 의제는 이제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법인은 이익을 봤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법인세를. 그렇죠. 네. 법인세 내야 하죠. 개인이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라는 거를 해서 그 다음 달에 이월에 15.4%를 일단은 떼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과되든 그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과세를 해서 세율을 다시 한번 적용을 받게 돼요. 법인에서 받는 이 배당 금액은요, 배당 수입은 법인세로 내게 됩니다. 단, 여기서도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손금 산입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금 불산입이라고 어려운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게 비용 처리를 해준다는 의미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한 주에서 아버지 법인의 그 지분 보유하고 있는 율이 20%까지는 실은 30%의 비용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20% 지분율이 넘으면 80%까지는 80%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굉장히 이게 파워풀한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네,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네. 내가 법인세를 30% 혜택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주도 한 주도. 그리고 법인세는
아시겠지만 실은 2억 미만 같은 경우엔 9%, 2억 이상은 19%잖아요. 네.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율보다 굉장히 저렴한 거죠. 어쨌든 주식이 있어야 배당을 받으니까 이 배당 자녀법인이 배당을 받을 때는 일단 뭐 100% 송금사님, 그러니까 입금사님은 없네요. 70%부터 시작이네요. 100% 네. 입금 불산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00%인 경우에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분율이 50%를 넘은 법인인 경우에는요, 특정 법인 또는 자녀 법인인 경우는요, 배당을 받았을 때 법인세는 내지 않습니다. 네. 100% 비과세입니다. 네, 50%가 넘으면.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법인, 자녀법인에서 부모님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네네. 그 경우에는 지분율이 다 뭐 20% 미만이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30%는 비용 처리가 되고 네. 7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낸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자녀법인을 활용하면 어쨌든 개인보다는 훨씬 더 낮은 세금으로 부의 이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 조금 이제 대표님들 생각에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님은 실제 이렇게 좀 컨설팅을 해서 대표님들이 좀 만족스러워했던 좀 사례가 있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업력 한 15년 정도 업력을 갖고 계신 제조업 법인이셨고요. 납입자본금은 실은 별로 안 돼요. 한 1억 정도 되시는데 저희가 주식가치 평가를 해보니 법인 가치가 500억이셨어요. 왜냐하면 1억으로 시작해서 예, 1억에서 열심히 500억입니다. 네. 굉장히 이익 구조가 좀 많이 나도록 고부가 가치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계시고요. 향후에도 계속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승계 특례 내지는 뭐 이런 거는요, 아직 60이 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요건이 해당이 아직 안 되세요. 그리고 현재 그 매출 분산으로 해서 다른 업종도 하나 해서 그 기업체도 또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개의 법인을 운영하시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법인에서 배당을 약 한 5억, 6억 이렇게 매년 최근에 이제 뭐 거의 뭐 당기순이익이만 4, 50억씩 이상이 나니까 매년 그것도 예전에는 1억 정도도 안 되게 받던 걸 최근에서야 한 5억, 6억 이렇게 받으셨어요. 급여까지 합산되면은 반은 세금으로 내실 것 맞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소득세율이 원래 급여하고 이제 임대소득도 다 이제 각각 부부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럼 소득세율 자체가 실은 40%가 넘습니다. 이미 넘은 상황에서 배당을 5억으로 배당을 받다 보니 이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그 다음 연도에 건보료를 많이 내면서 이건 진짜 세금 내려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변경을 시켜 드렸습니다. 일단은 법인을 가족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도소매 업종을 좀 플러스하면서 매출도 발생을 시켰어요.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도록 만들었고요. 자녀법인이? 네네. 실제로 자녀들은 뭐 거기에 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연령대가 일을 할 수 있는 임원 그 조건은 맞지 않는데 일단 주주 구성을 균등으로 20%씩 해서 균등으로 해서 일단 설립을 좀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5억씩 두 분이서 받던 배당 금액을 2%의 지분율을 일단 보유를 시킨 후에 차등 배당을 5억씩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5억씩이요? 아까 1억 이상이면 그 증여의제 이슈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회사는 주주가 5분이십니다. 5명이니까. 네네. 5분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초과 배당 받는 부분들이 개인당 주주별로 1억을 넘지 않는 선으로 해서 5억씩 배당을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2%밖에 아직은 안 돼요. 보유율 자체가. 그래서 5억을 받으면 그 중에 30%는 세금에 이제 과표에 해당이 안 되지만 70%는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매년 다음 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3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수입 배당금에 대한 소득으로 해서 법인세 과표에는 물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떻게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냐면 대표님께서 일단 이 법인의
대여, 자금을 좀 빌려주시는 행위를 하시면서 그 자금으로 해서 다시 또 모기업의 주식을 보유율을 늘려나가는, 그 포지션을 늘려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실은 20%에 딱 도달하는 순간 우리가 배당을 5억을 받더라도 실제로는요 2천만 원, 그러니까 20%에 대해서만 실은 법인세 과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세도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좀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기간이 필요하시고요. 처음에 이제 2%밖에 못한 이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가치가 500억이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500억이면 2%가 네. 500억의 그 금액도 2%. 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좀 발생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금 출처가 있는 분들은 뭐 그 본인들이 납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설립은 했지만 향후에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매년 2%씩만 하게 되면 20%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그 사이에 실은 자금도 대여도 하고 그리고 영업행위를 하면서 법인에서도 이익을 계속 발생을 시킬 거예요. 그거에 플러스 배당까지 받는 구조를 가기 때문에 이 모법인에 쌓여져 있는 잉여금, 그 다음에 아버님의 자산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옮겨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크게는 지금 이게 가족법인을 활용한 이 차등배당을 활용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은요. 어떤 거냐면 일반 증여 대비를 하게 되면은요. 일반 증여는 한 번 썼잖아요. 그러면 10년 이내 거를 다 합산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 번 뭐 성인인 경우에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 2천만 원, 배우자는 5억까지, 6억까지 이렇게 비과세를 한번 쓰고 나면은요. 또 증여를 하게 되면 최소 10%, 그 다음에는 20%, 뭐 최대 누진이 계속되죠. 예, 계속 누적으로 쌓이는 구조잖아요. 이 법인의 차등 배당은 가장 좋은 부분은요. 1년마다 이게 다시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룸이 또 생기는 네, 또 방이 생기고 또 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등 배당을 매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게 부의 이전이라는 게 개인의 증여세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로 가지 않고 법인세로 끝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그 룸의 그 잉여금들은 다시 또 재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매입을 하거나 또는 다시 모법인을 결국에는 살 수 있는 힘을 갖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자금의 흐름은 어디서 오냐면 아버지 법인의 돈에서 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다들 이제 자녀법인 알겠는데 우리 자녀들은 돈이 없고 애기들이고 막 이런 네네. 경우에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거를 이제 자녀법인을 활용하시는 법인들은요, 미성년자들을 아직도 이제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저는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년이고 뭐 급여도 받고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임원으로도 들어가고 본인들이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실은 소득의 출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배당으로 하는 거에서는 그 증여세가 계속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 배당을 받게 되면은 또 종합소득 과세, 그다음에 건보료 추가 이렇게 준조세까지 합하게 되면은 소득세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법인 배당을 받으면서 차곡차곡 돈을 쌓아놓는 것을 실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주주로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부동산 임대 소득을 발생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면서 향후에 이 자녀가 적절한 배당 금액을 그냥 개인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향후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간 저희가 이제 가족법인 관련된 영상을 많이 했었는데 대표님들이 좀 어렵다는 좀 의견이 많아서 네네. 오늘 최대한 쉽게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이해들이 좀 쉬웠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가족법인이라는 게 법인도 설립해야 되고 또 단계별로 해야 돼서 좀 복잡하게 네네.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현장에서 많은 또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를 도와드린 입장에서 대표님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당부는 유튜브를 이제 지속적으로 많이 이제 보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지식은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실은 디테일은 당연히 떨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방송을 뭐 길게 해야 뭐 1시간, 대부분은 30분인데 네. 이 사이사이에 챙겨야 될 거, 검토해야 될 게 너무 네. 많은데 그런 네. 것들은 방송에서는 할 수가 없죠.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실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머릿속으로는 아는 것과 실지 실행하는 부분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절세를 받을 때는요, 항상 법을 준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따르고요. 그 법 적용과 그다음에 우리 법인의 또 정관 이런 검토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업 승계 내지는 잉여금 환원이라든지 이렇게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또 배당을 또 차등으로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도 실은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이 업을 정말 우리 밥 먹듯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정확하게 알고 실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 후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문가에게 네. 도움을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좀 상담료에 대한 부담이 좀 크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요번에 또 우리 구독자 대상으로 해서 뭐 1회 상담, 무료 네네. 상담 이벤트를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네. 네, 우리 이서진 수석연구원님께 또 가족법인뿐만 아니라 꼭 가족법인이 아니어도 네. 자산을 이전하는데 좀 세금을 줄일 방법을 네. 좀 논의하고 싶다면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또 금방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머리로는 아는데 실행하시는 분은 10명에 1명.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은 절세할 수 있는 분은 10명에 1명이다. 네. 그래서 항상 고민을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주식같이 뭐든지 할 때는 다 주식의 이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지금 결산 이후에 지금 이제 그 주식가치 평가를 해볼 거고 올해 또 전망에 따라서 이 생물처럼 내년에도 또 주식 가치가 변동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을 좀 같이 맡겨주시면 절세를 위해서는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작업을 좀 미리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익금을 좀 대표님과 그다음에 가족에게 좀 돌려드리는 환원 작업이 먼저 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좀 뭔가를 해야지 되는 법인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라는 것은 어쨌든 면밀한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뭐 108가지의 솔루션 중에서 대표님 법인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 무디 주시는 대표님께 절세의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세 행복 듣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가족법인 차등 배당을 통한 부의 이전 전략 우리 이서진 수석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